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의 한 한적한 마을에 사시는 72세의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거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노동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뜨끈한 국 한 그릇을 뚝딱 비워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난다고 믿으셨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셨죠. 그런데 3년 전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당뇨입니다. 공복 혈당도 높지만 식후 혈당이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합병증 옵니다. 식단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던 할아버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고 눈이 멀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로 할아버지는 집에 오자마자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전문가들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이 독이다. 밥을 끊어야 당뇨가 낫는다. 흰쌀밥은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다. 평생 밥을 주식으로 친구로 삼아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 밥이 독이라는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밥 하나 못 끊겠냐. 내 몸은 내가 고친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식탁 위에 밥그릇부터 바꾸셨습니다. 평소 드시던 국그릇만 한 밥그릇을 치우고 간장 종지만한 아주 작은 그릇을 꺼내셨습니다. 식사 때마다 밥은 딱 두세 숟가락만 뜨고 나머지는 맹물이나 두부, 생채소로 억지로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쳐도 물 한 잔 들이켜고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아버지, 그러다 쓰러지세요. 너무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도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의사들이 밥이 독이라잖아. 독을 먹고 어떻게 사냐. 하며 오히려 가족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검사날, 할아버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모니터로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아주 조금 떨어졌지만 할아버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탄탄했던 몸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은 해골처럼 쥐파게 들어가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앙상해졌고 엉덩이 살이 다 빠져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오르던 동네 뒷산은커녕 집 앞 슈퍼에 가는 것조차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힘들어지셨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나타났고 성격은 예민해져서 별일 아닌 일에도 가족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밥도 끊고 배고픈 거 참아가며 죽을 힘을 다해 관리했는데 왜 몸은 더 아프고 왜 더 힘든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살이 찐 비만 당뇨가 아니라 근육이 부족한 마른 당뇨입니다. 마른 사람이 밥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췌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굶어 죽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당뇨를 치료한 게 아니라 몸을 땔감이 없는 난로처럼 스스로 꺼뜨리고 계신 겁니다. 근육이 다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췌장과 근육을 지키는 백세 당뇨 길잡이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당뇨 판정을 받자마자 밥은 적이라고 규정하고 밥부터 줄이신 분들, 밥 한 숟가락 먹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을 느끼며 숟가락을 놓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탄수화물을 끊어라, 저탄고지 식단이 답이다라며 밥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물론 매일 치킨 먹고 피자 먹어서 살이 많이 찐 젊은 비만 당뇨 환자들에게는 그 말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거친 노동과 소박한 식사로 마른 체형으로 살아오셨거나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면서 당뇨가 온 우리 한국의 마른 당뇨 어르신들에게 무작정 밥을 줄이라는 조언은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과 다르게 밥을 먹어야 하는지, 밥을 줄이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끔찍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밥을 배불리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은 오르지 않게 하는 오직 마른 당뇨인만을 위한 기적의 식사법인 거꾸로 식사법과 황금 비율, 밥 짓기 비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의 밥상을 살리고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아드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당뇨병은 피 속에 당이 많아서 생기는 병인데 당을 만드는 재료인 밥을 줄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복잡하고 정교한 에너지 시스템을 반쪽만 이해한 것입니다. 당뇨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뚱뚱해서 생기는 비만형 당뇨와 근육이 없고 말라서 생기는 마른형 당뇨입니다. 이 둘은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창고와 공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만형 당뇨는 창고가 꽉 찬 상태입니다. 몸에 지방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창고 문이 닫히지 않을 지경입니다. 인슐린이라는 문지기가 아무리 문을 열고 새로운 당을 넣으려고 해도 창고가 이미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밥을 굶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 지방을 꺼내 쓰면서 창고가 비워지고 혈당이 잡힙니다. 땔감이 너무 많아서 불이 안 붙는 상황이니 땔감을 그만 넣어야 불이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마른 당뇨는 정반대입니다. 마른 당뇨는 공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몸에 쌓아둔 지방 창고도 비어있고 에너지를 태울 근육 공장도 부실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일꾼 자체가 부족해서 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밥, 즉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도 뛰어야 하고 뇌도 돌려야 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밥 에너지는 없고 안에서 태울 지방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장 손쉬운 연료를 찾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은 어르신의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소중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전문 용어로 포도당 신생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뱃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생명줄인 근육이 녹아내려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밥을 참았는데 거울을 보면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얼굴은 찌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이 밥그릇을 비우는 순간 어르신의 근육도 함께 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케톤산증이라는 급성 합병증입니다. 탄수화물이 극도로 부족해지면 몸은 지방을 급하게 태우는데 이때 불완전 연소로 인해 케톤이라는 독성 산성 물질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췌장 기능이 약한 마른 당뇨 환자에게
케톤이 쌓이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해 구토를 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밥 안 먹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졌다는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혈당 쇼크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밥을 끊으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먹어온 주식을 하루아침에 끊으면 우리 뇌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서 혈당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텔레비전에서 젊은 의사들이나 몸짱 트레이너들이 탄수화물은 쓰레기입니다. 무조건 끊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에너지가 넘쳐나는 젊은 비만 환자들에게나 통하는 말입니다. 기력이 없고 하루가 다르게 근육이 빠져나가는 60대 마른 당뇨 어르신에게 밥은 독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췌장이라는 엔진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엔진은 꺼지고 차는 멈춥니다. 어르신은 밥을 드셔야 합니다. 단,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 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먹고 싶은 흰쌀밥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유, 살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밥을 드시라고 했지 흰쌀밥을 드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흰쌀밥과 우리가 약으로 먹어야 할 진짜 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은 탄수화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흰쌀밥, 하얀 식빵, 잔치국수, 가래떡,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껍질을 다 벗겨내고 부드러운 하얀 속살만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밥이라기보다는 거대해진 설탕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폭탄이 터집니다. 쌀의 껍질인 쌀겨와 쌀눈에 있던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도정 과정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될 것도 없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그래프가 완만한 언덕이 아니라 마치 뾰족한 송곳처럼 하늘을 찔렀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의 췌장은 작고 약한 소형 배터리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흰쌀밥 한 공기가 들어와서 혈당이 200, 300으로 치솟으면 이 작은 췌장은 감당을 못하고 기절해버립니다. 인슐린을 찔끔 내보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식후 고혈당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흰쌀밥은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도 미네랄도 깎여 나가고 오로지 칼로리만 남았습니다. 영양가 없는 빈 껍데기 에너지만 들어오니 몸은 헛배만 부르고 세포는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밥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흰쌀밥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밥을 먹되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고 근육을 지켜주는 밥, 바로 통곡물 잡곡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잡곡밥이 좋다더라 해서 소화도 잘 안 되는 100% 현미밥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안에서 까끌거려도 몸에 좋다니까 참자하면서 억지로 씹어 삼키십니다. 하지만 마른 당뇨 어르신들은 대부분 위장 기능도 약합니다. 거친 현미만 드시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영양 흡수가 안 되어 오히려 살이 더 빠지고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콩이나 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드시다가 요산 수치가 높아져 통풍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조건 많이 섞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아야 약입니다. 마른 당뇨인에게 딱 맞는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잡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백미를 베이스로 하되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당을 잡아주는 곡물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흰 쌀밥이라는 설탕 폭탄을 피하고 굶주림이라는 기력 고갈도 피하는 지혜로운 식사법. 그것이 바로 마른 당뇨인이 살 길입니다. 지금 어르신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윤기가 흐르지만 독이 되는 하얀 쌀밥이 김을 내뿜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기만 해도 속이 더부룩한 딱딱한 현미밥이 놓여 있습니까?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잡는 진짜 밥을 짓는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밥 짓는 물의 양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해결책을 드릴 시간입니다. 밥을 줄이지 않고도 맛있게 배불리 먹으면서 혈당은 뚝 떨어뜨리는 마른 당뇨, 맞춤형 기적의 밥상 3가지 원칙을 공개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밥솥을 새로 세팅하십시오. 첫째, 밥의 종류를 바꾸십시오. 마른 당뇨인을 위한 황금 비율은 백미, 귀리일, 보리일입니다. 메모지 준비하셨습니까? 백미, 귀리일, 보리일입니다. 왜 하필 귀리와 보리일까요? 현미가 아닙니다. 귀리는 서양에서 곡물의 왕,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귀리는 쌀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습니다. 근육을 지켜야 하는 마른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곡물은 없습니다. 또한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성분이 장에서 당분을 감싸 안아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천연혈당 강화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보리입니다. 늘보리나 찰보리 다 좋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쌀의 20배입니다. 밥알 사이사이에 보리가 섞여 있으면 탱글탱글한 식감 때문에 씹는 횟수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비율로 밥을 지으면 식감도 너무 거칠지 않고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만약 소화력이 아주 좋으시다면 백미를 1로 줄이고 잡곡을 늘려도 되지만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다면 백미 비율을 2나 2, 5로 조금 더 높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밥 짓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부엌에 있는 소주와 기름을 꺼내십시오. 밥을 지을 때 밥물에 소주를 소주잔으로 딱 한 잔만 넣어 보십시오. 밥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겠지만 알코올은 밥이 끓으면서 다 날아가고 냄새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알코올이 현미나 귀리의 딱딱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곡물 속에 숨어있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알코올 덕분에 밖으로 쏙쏙 빠져나와 밥의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밥이 다 지어지면 뜸들일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스푼 둘러서 밥을 위아래로 섞어 주십시오. 밥알 하나하나에 기름 코팅이 되면 소화효소가 밥알에 침투하는 것을 방해해서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것을 저항성 전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착한 전분입니다. 똑같은 밥인데 기름 한 스푼으로 혈당 지수를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밥맛도 훨씬 고소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셋째,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밥그릇을 바꾸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김치 드시는 습관, 이것부터 버리십시오. 순서는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 밥입니다. 이것을 식탁 앞에 써 붙여 놓으십시오. 식탁에 앉으면 일단 밥 뚜껑은 닫아 두십시오. 그리고 나물, 쌈, 채소,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 바닥에 그물을 칩니다. 그 다음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췌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찼다 싶을 때 그때 비로소 밥 뚜껑을 열고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밥을 평소의 3분의 2, 아니 절반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채소와 단백질이 위장에 두껍게 깔려 있어서 밥이 들어가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밥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밥량이 조절되고 혈당은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스 없는 최고의 식단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밥에 대해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질문 2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밥이 안 좋으니 차라리 빵이나 떡을 먹으면 안 되나요? 떡도 쌀로 만든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밥이 싫다고 빵이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것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입니다. 빵과 떡은 쌀이나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찌거나 구운 것입니다. 입자가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소화 흡수 속도가 밥알보다 훨씬 빠릅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로 치면 떡, 빵, 흰쌀밥, 잡곡밥 순서입니다. 특히 가래떡 떡국 한 그릇은 밥 2공기보다 혈당을 더 많이, 더 빨리 올립니다. 명절에 떡국 드시고 혈당 재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차라리 밥을 드십시오. 밥은 반찬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영양 균형이라도 맞지만 빵과 떡은 보통 그것만 먹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오고 혈당 스파이크가 100% 옵니다. 질문 2. 식후에 먹는 누룽지 숭늉은 괜찮지 않나요? 소화도 잘 되고요. 한국인이라면 뜨끈한 숭늉 한 그릇 마셔야 밥 먹은 것 같고 개운하시죠? 하지만 당뇨인에게 누룽지는 구수한 설탕물과 같습니다. 밥을 눌러서 태우면 당질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물에 끓이면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녹아나옵니다. 이것은 설탕보다 흡수가 빠릅니다. 밥 배불리 먹고 숭늉까지 마시는 것은 식사하고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수한 맛이 그립다면 차라리 둥글레차나 보리차를 드십시오. 누룽지는 이제 추억 속에 양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밥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밥, 잘못된 먹는 방법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밥을 먹으면 죽는다는 공포심에서 벗어나십시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오히려 좋은 밥을 잘 챙겨 먹어야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이 당뇨를 이겨낼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귀리와 보리를 섞고 소주와 들기름을 넣어 정성껏 밥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챙겨 드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밥을 굶으며 고통받고 계신 주변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밥심으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의 공유 한 번이 친구를 살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는 무조건 많이 걸어야 한다고 해서 하루에 2만 보씩 걷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걸을수록 어르신의 엉덩이 근육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못된 걷기는 밥을 굶는 것만큼이나 마른 당뇨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마른 당뇨 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과 집에서 하루 10분으로 엉덩이 근육을 빵빵하게 채우는 기적의 운동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백세 당뇨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